제가 설명을 간결하게 정리를 해서 설명을 잘 못해서 그런지 시간이 많이 갑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 4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4번 국가공무원 갑은 연속 2년에 걸쳐 근무 성적이 저조하던 이유로 직위해제와 더불어 대기명령을 받았다. 자, 직위해제를 할 경우는 통상 같이 대기명령을 합니다. 3개월 정도. 그런 거 참고로 또 하시고, 이에 갑은 임용권자에게 항의하는 과정에 흥분하여 몇 마디 욕설을 하였는데 임용권자는 이를 이유로 갑을 직권 면직시키거나 중징계하겠다고 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선 그 직위해제 처분의 적법과 불복 방법을 검토하라는데 직위해제 처분이라는 것은 왜 했나요? 그 근무성적 관련이죠. 그래서 우리가 직위해제의 사유가 그 법에 나와 있었죠. 어떤 게 있었습니까? 직무수행 능력 부족, 근무성적 불량, 그 다음에 파면, 해임, 강등이나 정직 등 중징계의 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자, 그 다음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약식명령 청구자, 선체배하고 이제 이랬던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사안 같은 경우는 근무성적 불량이니까 직위해제 처분 사유는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직위해제라는 것은 재량이니까 아까 말한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직위해제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가 임용권자가 재량껏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사안마다 적법 여부는 달라질 것이고 만약 이게 이제 갑이 불복을 한다면 법상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나중 구제 수단에 나오겠지만 일단 소청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청 절차를 국가소청위원회인가 있나요? 그게 이제 소청 절차를 거쳐서 소청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송 갈 때 행정처분에 대해서 소송 가기 전에 행정심판을 거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행정심판에 해당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필요적으로 해야 되는 행정심판 절차입니다. 소청은. 그래서 소청 절차를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자기가 만족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다시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 가지고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욕설을 좀 몇 마디 했는데 임용권자가 여기에 대해서 직권 면직을 했다. 중징계한다. 직권 면직은 아직까지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직권 면직한데 직권 면직을 할 수 있는 처분의 사유가 또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욕설을 했다거나 이런 건 안 돼요. 직권 면직되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직위해제 처분은 대기 명령을 받고 난 뒤 3개월 내에 보직을 못 받는 경우, 이런 경우라든지, 그 다음에 직제조정이나 정원의 어떤 조정, 직제조정, 정원 조정 또는 예산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부득이 구조조정 말하는 일반 기업들로 말하는 구조조정입니다. 직권면 그런 경우 하는 것. 그런 경우에 할 수 있는데 여기 해당하지 않으니까 직권면제 사유는 아니다. 그 다음에 징계라는 것들도 78조 징계서가 있는데 이 경우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어떤 명령을 위반하거나 또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야 될 공무원으로서 어떤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그 직무상 의무를 해태했다거나 그 다음에 어떤 공무원의 어떤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그럴 때 이제 징계가 가능합니다. 이 사안에는 욕설을 한 것이 혹시 공무원의 어떤 품위 손상이나 이게 해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여기 보면 중징계 하겠다 했거든요. 중징계라는 것은 뒤에 공부가 되겠지만 아까 파면, 해임, 강등이나 정직까지가 중징계입니다. 그 위에 감봉, 견책, 밑에 그건 경징계고요. 그런데 이런 정도의 어떤 항의하는 과정에서 홧김에 뱉은 몇 마디 욕설을 가지고 중징계까지 할 사안은 아니죠. 어쨌든 그런 부분이 이제 가능 여부라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절차의 건은 앞으로 차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5번 문제 보겠습니다. 경찰서장 갑은 그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범죄 사건 중에
미해결된 사건 수가 많다는 이유로 임용권자 을로부터 근무 성적이 불량하다는 평가를 받아서 직위해제되었다. 법상의 직위해제를 할 수 있는 사유에 근무 성적 불량이 들어있으니까 일단은 외관상은 직위해제 사유였습니다. 그런데 갑은 다른 구역에 비해서 자기의 관할 구역의 범죄 사건 미해결율이 낮음에도 근무 성적 불량하도 평가를 받은 것은 관할구에서 음주 단속에 걸려 운전면허가 취소되게 된 을의 사촌 동생, 임용권자가 이제 을입니다. 임용권자 을의 사촌 동생 병을 선처해달라는 그 임용권자 부탁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 밑배위 가지고 경찰서 갑이 근무 성적이 불량하지 않는데도 불량하다는 이유로 직위해제를 했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 갑은 자, 그래서 갑이 소청, 아까 절차에 따라서 이런 불리한 직위해제 처분에 불이익한 신분상의 조치를 당할 때 먼저 할 수 있는 건 소청 절차. 이건 반드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합니다. 소청심사위원회에 임용권자 을의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심사를 청구를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항고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당연하죠. 소청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래서 만족한 결과를 얻지 못할 때는 항고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직위해제 처분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 인용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것인데 이제 이거는 아까 말한 대로 우선 직위해제 처분의 법적 성질이 뭐냐, 그 법적 성 기속행위냐 재량행위냐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재량행위라고 이야기했죠. 그 사유가 직위해제 사유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직위해제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량이기 때문에 그 다음 재량권의 일탈 남용 범죄. 이 사안 같은 경우는 다른 관내에 비해 가지고 범죄 근거율이 낮지도 않는데 이렇게 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이 밝혀진다면 이거는 명백하게 직위해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이법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죠. 그런 여부를 여러분 설치를 하면 되고요. 만약에 위 소송에서 갑이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유, 예를 들면 아까 그 미해결 사건 건수가 많다는 거죠. 그 이유로 징계위원회의 징계 절차를 받아서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이러한 징계 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 소청을 거쳐 항고소송을 제기했다면 전소인 직위해제 처분 취소 판결을 이유로 관할 수소법원의 승소 판결을 할 수 있는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인데 이게 관로안에 있지만 취소 소송의 기판력에 관한 의미에 관한 문제다라고도 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가 아까 그 이야기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직위해제 처분하고 징계 처분은 전혀 성질이나 목적이 다른 것이다라는 그게 이제 초점을 두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취소 소송 기판력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일단 동일한 소송에 대해서 예를 들면 소송이 진행됐다면 다시 동일한 소송에 대해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게 있어요. 그 기판력 때문에 기판력의 효력으로서 이제 그런 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동일한 사건적인지는 보려면 뭐 주관적, 객관적, 시간적 범위에서 봐야 되는데 이 객관적이라는 것이 판결 주문에 나타난 그 위법성 일반인데 예를 들면 아까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의 주문은 직위해제 처분이 위법하다 이렇게 주문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사안에는 징계 처분에 대해서 할 거잖아요. 징계 처분 지금 소송에서 직위해제 처분과 징계 처분의 소송에 전혀 성질이나 목적이 약간 다른 것이니까 객관적인 어떤 범위가 달라요. 기판력이라는 것은 주관적으로 당사자가 같아야 되고 객관적으로 소송물이 동일해야 되고 근데 소송도 다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까 말한 직위해제 처분과 징계 처분은 그 성질이나 그 내용 자체는 미해결된 사건 것만 이유는 같지만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기 때문에 별개의 어떤 제도이기 때문에 사물 동일한 어떤 물적 범위가 서로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기판력의 범위가 미치지 않으니까
직위해제 처분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따와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도 그대로 승소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 사안 같은 경우에 아까 미해결된 사건 건수가 많다는 것은 그 설문에도 나왔지만 그런 일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징계처분 소송에서도 별도로 심리를 해서 사실관계 파악해서 승소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난번 소송 그대로 가져와서 그대로 판단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별개의 어떤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다른가? 직위해제 처분과 징계처분은 내용은 미해결된 사건 건수가 많다는 것이긴 하지만 직위해제 처분과 징계처분은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것이다. 별개의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에 직위해제된 갑은 직위해제 처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오히려 직위를 다시 부여받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는 일반의 인식에 따라서 아까 직위해제는 잠시 잠정적으로 직위를 박탈하는 거니까 좀 참고 있으면은 임용권자가 다른 조치를 해주겠지 하면서 일반적으로 이의 제기 안 하는 것이 관행이라는 거죠. 그래서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자기 예상과 달리 직위해제 후에 물론 이 경우에는 이제 대기명령이 같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3개월간 대기명령이 되어서 그 3개월 기간이 경과된 뒤에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자 징계위원회의 적법한 동의를 거쳐서 이것도 나중에 나오겠지만 동의를 거쳐서 징계위원회 동의를 거쳐서 직권 면제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갑은 직위해제 처분의 이 법을 이유로 직권 면제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직권 면제 처분돼서 자기가 직위해제 처분돼서는 다투어야 되는데 뭐 괜히 그 법적 이의 제기하다가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르고 또 가만히 있으면 임용권자 잘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안 다투어서 90일이 지났다 하면은 이제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다툴 방법이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 총론에서 불가쟁력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런 효력이 생겨서 못하게 된다. 그럼 이제 직권면직 처분에 대해서 다투어야 되는데 직권면직 처분 자체는 대기명령, 직위해제 처분 및 대기명령을 받고 3개월 내에 보직을 못 받았으니까 그런 자에게 직권면직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그 직권면직 처분 자체는 하자가 없습니다. 이럴 때 이제 앞서 말한 직위해제 처분 자체가 위법하니까 그 위법한 직위해제 처분을 전제한 직권면직 처분이 위법하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승소 판결 받을 수 있는 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번 두 번, 세 번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 판례는 직위해제 처분과 직권면직 처분은 사실 이렇게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연속된 수개이지만 직위해제 처분의 어떤 취지와 목적, 그 다음 직권면직 처분하는 취지, 목적, 범위가 서로 달라요. 직권면직 처분의 한 사유는 되죠. 대기명령 받고 직위해제 처분 및 대기명령을 받고 3개월 안 받으면 직권면직 처분의 사유가 되지만 직권면직 사유는 그것 말고 다른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두 개의 행위가 서로 별개의 법적 효과 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행행위인 직위해제 처분의 하자는 직권면직 처분의 후행행위로 승계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승소 판결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없게 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다. 다만 이제 그 학설 중에는 이러면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갑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경우에 과연 갑이 직위해제 처분에 그 당시에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예를 들면 미해결된 사건 건수가 다른 관내보다 결코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누구를 동생이라 했습니까? 누구 이 운전면허 취소되는 것을 봐주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이렇게 했다면은 그 문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게 직위해제 처분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상 할 수 없어서 안 했을 뿐인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한다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직위해제 처분을 다툴 예측 가능성, 그 다음에 이 수인 한도라는 게 있습니다. 너무 가혹하다. 이런 사유 때는 못했는데
그대로 해서 오히려 직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직권면제. 이런 처분은 이 가혹한 직권면제 처분을 다투지 못하게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결과 아니냐. 수인 한도를 넘다. 수인 한도라는 것은 내가 참을 수 있는 한도입니다. 그 수인 한도를 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 경우에는 아까 법원에 말하는 그 하자승계론의 그 예외를 인정해서 이런 경우에는 수인 한도, 예측 가능성 이 한도를 벗어났으니까 예외적으로 하자승계를 인정하자라는 학설도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만약 위 직위해제된 갑은 직위해제 후 3개월이 경과되어 복직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직위해제 처분을 다툴 이유가 없죠. 그런데 직위해제 전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과거에 직위해제되면 일을 안 하게 되니까 승진 소유 일수에 빠지게 되죠. 그 기간만큼. 그 다음에 급여도 일을 하지 않으니까 급여상의 어떤 불이익을 당하게 돼 있는데 못 받았죠. 근데 만약 직위해제 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돼서 취소가 되면은 소급해서 그 효력이 없었던 게 되니까 받아야 될 돈을 월급을 받아야 될 돈인데 못 받은 것을 다시 받을 수가 있고 또 승진 소요 연수에 당연히 산입돼야 될 것이 직위 해제됐기 때문에 빠졌는 거니까 효력이 소급해서 없어진다면 직위 해제 처분이 없었던 것 같은 효과가 된다면 그 승진 소요 연수 그대로 산입이 돼야 되겠죠. 이런 이익이기 때문에 비록 그 직위 해제의 기간이 만료가 됐다 하더라도 직위 해제 처분에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그래서 취소 소송을 다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 7번하고 같은 시간이 없으니까 7하고 7-1은 같은 걸로 간주를 하고 7-1 보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그 설명할 때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갑은 A구청에서 주택과장으로 2년 이상 근무했다. 그런데 A구청에 청소과장으로 근무하던 을이 갑자기 신병으로 인하여 1년 기한으로 휴직 처리가 되었다. 그 A구청장은 적당한 후임자를 찾지 못하다가 결국 자기가 평소에 신뢰하고 있던 갑을 청소과장으로 발령을 했다. 청소과장으로 주택과장과 청소과장 뭐 명칭 때문에 그런지 어쨌든 갑을 보고 청소과장 좀 가라 이렇게 한다면 임용권자 입장에서는 갈 것으로 믿고 이렇게 발령을 내는데 갑은 주로 이런 이야기죠. 일반적으로 청소과장이나 직책이 주택과장이나 직책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직책이고 따라서 승진의 기회도 적을 뿐 아니라 만약 친지 등 외부에서 이 사실을 알 경우는 자천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고 괴로워하였다. 결국은 갑은 심사위원회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각하당하였다. 갑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러 간다. 인용 여부를 논하라 했는데 사실은 인용 여부를 논하기에 앞서가지고 이게 과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느냐 하는 문제가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이 전보죠. 전보명령의 어떤 처분상, 법적지위, 공무원의 법적지위의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냐, 전보명령이. 이제 이게 관한 문제인데, 아까 이야기한 바와 같이 청소과정이나 주택과정은 단순한 보직 변경에 불과하고, 여기에 대해서 누가 어느 것이 덜 중요한 직책이다. 그 승진 기회가 적다. 또 급여가 적다.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과정에 청소과정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에게 어떤 법적 지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여기서 이제 갑의 생각이죠. 청소과장 직책이 주택과장 직책에도 훨씬 덜 중요한 직책이고 이건 자기 생각일 뿐입니다. 또 승진 기회도 적고 이것도 착각이죠. 만약 친지 등 외부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자천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고 괴로워했다. 소송을 제기하려면 자기 어떤 법률상 이익이 침해당해야 된다. 법률상 이익이 침해당해서 법적 지위 변동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지금 갑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런 거 청소과장이라는 직책, 주택과장 직책이 어느 것이 더 중요하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승진 기회가 적어진다. 그런 거 없습니다. 또 일반 다른 친척들이 명칭 때문에 자천된 걸 알 거 아니에요. 이거는 법률상의 어떤 이익하고는 관계없고 자기 본인의 사실상 어떤
뭐라 합니까? 이 사실적이거나 또는 감정상의 어떤 그런 이익에 불과한 것이 법률상의 이익이란 도저히 볼 수 없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전보명령은 그 법적지의 변동을 일으키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입니다. 다만 이게 서울고법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청소과장과 주택과장의 어떤 근무 내용, 업무의 내용 자체가 달라진 그 자체를 보고 법적지의 변동이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이에 대해서 굉장히 판례에 대한 비판이 높고, 그 다음에 이게 대부분에 가서 판결이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고등법원의 판결이 지금도 유효한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확인이 안 되는데 어쨌든 이런 문제가 논의가 되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된다면 그 같은 과정급 주택과정, 주택과정과 청소과정 간의 관계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 주장처럼 만약에 실제로 승진 기회가 달라진다. 또는 뭐 보수가 다르다. 예를 들면 같은 급수라고 하더라도 창구에 근무하는 공무원 경우는 민원인들과 접촉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시달리게 되니까 근무를 기필하게 되니까 예를 들면 수당을 좀 더 준다거나 또는 창구 직원의 경우에 승진 기회를 우선 기회를 준다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는 법적 지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게 경우에는 이 전보도 처분서를 가진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해가지고 법적 지위 변동이 그냥 법률상의 그 평가가 되는 그 범죄 이익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냥 기분상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법률상의 어떤 지위 거기에 변동을 일으키면 처분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은 경기도 양평군수는 97년 4월 22일에 지방공무원법 29조 3의 규정에서 경기도 남양주시 소속 지방공무원 갑을 경기도 양평군으로 전입하기 위해서 전입 동의를 요청하였다. 전입 전출에 관한 그런 문제죠. 경기도 남양주시장은 같은 해 5월 1일 날 동의하고 같은 달 3일에 갑을 경기도 양평군 지방공무원으로 전출하는 명령을 내렸다. 남양주시에 근무하는 이제 공무원이 갑을 양평군수가 자기한테 좀 보내달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양주시장이 전출을 했고 그 다음에 양평군수는 전입을 이렇게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방공무에 보면 이렇게 전입 전출하는 경우는 지방공무 서로 동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는 밟았는데 이에 이제 양평군수는 이제 자기가 그 공무원 갑을 자기 양평군 소속으로 전입을 받았기 때문에 전입과 동시에 A면에 근무를 하게 했는데 근데 이제 문제되는 이 갑은 나는 내가 통보도 하지 않고 양평군하고 남양주시가 자기들끼리 알아서 이렇게 전입 전출을 받느냐 내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경우에 양평군수와 남양시장은 서로 이렇게 지방자치단이 서로 다투기 때문에 임명권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갑은 남양주시장에 따라 만약 양평군 간다면 양평군수가 새로운 임명권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임명을 할 때는 임명할 때는 어떻다고 했습니까? 그 쌍방적 행정으로서 상대방의 신청이나 동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일방적 공무원이 행정청이 임명하는 것은 뭐 의사합치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행정행위지만 그러나 반드시 신청과 동의를 전제로 한다. 그래서 쌍방적 행정이고 이 신청이나 동의 같은 게 없을 때는 없는 공무원 임명 행위는 무효다라고 일반적으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갑은 전출 명령은 내 동의 없이 이루어졌으니 이게 위법하다 하면서 A면이 출근을 안 했다는 겁니다. 출근을 안 하니까 양평군수는 이 갑이 출근을 안 하니까 출근 안 하면 뒤에 공부를 하겠지만 직장 이탈 금지 의무입니다. 공무원은 자기 근무지에 와야죠. 근무 직장을 함부로 이탈하는